나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그 질문을 좀 하시죠. 아까 그 일본 법을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아니,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일본의 부동산 법은 일단 지금 보십시오. 한국은 그 부동산을 아무나 살 수 없게 기업이 예를 들어서 한국 지금 상업용 부동산 보십시오. 상업용 부동산 완전 바닥이거든요.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야? 뭔 소리? 아닌가요? 한국은 지금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는 투기가 없고요. 상가 부분에서는 대래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오피스텔이든 사무실 부분에서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이미 불황기에 접어들었는데, 대래 강남 집들 겉보기로는 많이 오르고, 지네들끼리의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등락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부동산 부분과 관련된 버블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도리어 이제 꺼질 부분은 있지만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 단계적으로 꺼지든지 아니면 툭 하고 꺼지든지 하는 일은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 갖고 계속해서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단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답은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은 기업들이 있는 거 외국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역 흑자를 내니까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 돈 플러스 은행에 가가지고 융자를 해줘. 그러면은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이 돈을 구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데요, 이 소리가? 어디 킹 같은 거 켜가지고 제가 이걸 끄겠습니다. 켜가지고 그러면 소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은 부동산 안 사잖아요.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게도 부동산 샀지만 기업이 달라 들어갔고 부동산을 많이 사서 부동산 버블을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어쨌든 규제들을 해가지고 많이 못 사도록 혹시나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겁을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도 뭐 경제 현실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폭락을 뭐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펑다입니까? 헝다가 결국은 파산해야 된다 노래를 부르다가 결국은 파산을 했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보면은 뭐 베이징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디 지방도시 성 수준의 성도 정도 수준 가면 막 아파트들 엄청나게 매비하고 불이 다 꺼져 있는 그런 게 엄청나게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산으로 다시 환원이 돼가지고 그걸 팔아야지 뭐 예를 들어서 회전이 된다. 헝다 같은 경우는. 근데 안 되니까 이제 묶여갖고 있고 부채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 문제뿐만 아니에요. 중국의 핵심적인 부실의 문제는 지방성 재정이 마이너스 난 게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면 귀주성 같은 데 가면은 고속도로를 20몇 개를 놨답니다. 인구도 별로 안 되는 도시가 고속도로를 그렇게 많이 놓고 고속도로 보면은요 미친 짓을 많이 한 게 높이를 2km 계곡과 계곡 사이를 다리로 갖고 연결해 차도 안 다녀요. 차가 다닐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꼭 그게 생각나. 북한의 고속도로 차 하나도 안 다니거든요. 그런 꼴이에요.
그리고 또 뭐 국제공항을 20개인가 나왔대요. 귀주에 가면은. 그럼 그 미친 짓을 해갖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로 인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니까 투자로 인해서 결국은 나름 그거 쓸 때는 돌아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의 핵심은 그 지방정부의 부채예요. 지방정부 부채는 중앙정부 부채하고 달라. 중앙정부는 지가 혼자서 아름아름 속여갖고 하는데 지방정부는 부채를 중앙에 꾸어와야 돼요. 그래서 부채가 심각하고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택도 없는 저 동상 같은 거를 높이를 엄청나게 높은 걸 짓지를 않나. 성의 도청 비슷한 걸 갖다가 이상하게 크게 짓고 별의별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 결국은 그렇게 하고도 어쨌든 중국은 돌아가요. 중국은 돌아가는 게 어쨌든 자산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과 그 다음에 자산이 먹고 쓰여서 다시 리턴 되지 않고 그냥 꼭 전쟁 생각하시면 돼. 전쟁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땅에 퍼묻는 거잖아요. 그만큼 만들어낸 재화를 결국은 땅에 파묻는 거죠. 근데 전쟁도 일정 부분에서는 불황이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많이 퍼보면 문제지만 그것도 일정 부분에 이익이 되기도 해요. 회전이 되고. 전번 시간에 이야기할 때 앞에 무기대여법 이야기했을 때 40년대 무기대여법은 돈을 다 돌려받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돈으로 하면은 그때 당시에 300억이었죠. 영국한테 빌려준 게. 지금으로 하면은 100배 튀겨야 되죠. 100배 튀겨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뒤에 마샬 플랜은 돈 돌려받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마샬 플랜은 세금으로 했어요. 미국의 세금으로. 근데 그게 미국에 돌아와서 어떤 영향을 했냐면 예상되는 불황을 해소해 줬죠. 거기에 갖다 바른 돈들이 미국의 소비처 역할을 해줘가지고 엄청난 불황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이제 중국도 일정 부분에 인프라 같은 경우는 낭비를 많이 하긴 했지만 리턴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리턴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죠. 중국이 깔아놓은 고속철이 다 효과적으로 의미 있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경제성 흔히 따지잖아요. 경제성이 지극히 낮은 것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깔았어요. 근데 리턴 돼갖고 도움이 된 것도 있고 도움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요. 많이 깔고, 그런 말해서 거꾸로 그 부분에서 산업적으로 도미네이트 해가지고 꼭 중국이 보조금 뿌린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일정 부분에는 그렇게 하는데 일정 부분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되레 그게 불황을 조장하는 역할들도 해요. 이제 중국 내에 경제를 하는 애들이 미국에서 배워와갖고 미국식 경제학을 하는데 중국이 미국식 경제학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런 파산 지경이 있을 때 파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파산 안 하고도 버티네? 그러면은 버티게 내둬야 되느냐, 그것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아까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은 원래 그런 식의 보조금 자체가 중국한테는 일정 부분이 유리하기도 하죠. 아까 따라오면 칼이 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상태로 계속 안 가면은 보조금이 딱 끊기는 순간 망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조금이 딱 끊기는 순간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경쟁력을, 자동차 부분에서는, 전기자동차 부분에는 보조금이 지금 끊겨도 살아남을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더라. 왜냐? 제품이 개파이더라. 판매할 때는 세계에다 막 팔아제낄 때는 엄청나게 싸게 판매하는 것까지도 보조금 영향이었는데, 물건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지금 BYD 같은 경우 안 사잖아요.
우리말만 안 사는 게 유럽에서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법 팔렸는데 그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결국은 잘 안 사는 경향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거 통화패권 중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중국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안화는 이미 뭐 스테이블 코인 정도가 아니라 디지털라이징 많이 돼 있어요. 사회 자체가 뭐 워낙 큰 데다가 화폐 종이 쪼가리보다 뭐 QR코드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디지털라이징 엄청나게 된 거거든요. 미국은 아직도 미국이나 캐나다가 아직도 체크 써요. 체크. 아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왜 체크를 쓰냐? 다른 은행으로의 그 이체가 안 돼요. 디지털로. 다른 은행으로 이체가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900불까지인가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900불이에요. 한도가 99불인가? 900불 맞아. 근데 하루에 그것도 그래서 일주일에는 한도가 있어요. 3,000불인가 뭐 이렇게 한도가 있는데 일주일에 10,000불인가 어쨌든 내가 우리은행에 있던 돈을 신한은행으로 붙이겠다.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0불쯤 붙이겠다. 1,000,0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체크를 써야 돼. 종이 쪼가리를 우리은행 체크에다가 10,000불 써갖고 그 돈을 신한은행에 데포짓을 해야 돼. 아직도 그래요. 그 방법 말고는 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 사기꾼 영화 있었잖아요. 네. 수표 위조하는 애.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 상태. 그게 이제 1920년대, 10년대, 20년대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디지털라이징을 해도. 그래서 은행 공동망이라는 게 없어요. 은행 공동망이라는 게 뭔가 아시죠? 우리나라 은행 공동망이라 했잖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다 들여다보죠. 이제 그게 전번에 말했던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익명성 문제 있잖아요. 익명성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스테이블 코인은 실패하는데, 익명성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가지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 대신에 국가는 그걸 허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익명성이 제공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래한 게 은행에 정부한테 안 잡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레드 장부 안에는 잡히죠. 스테이블 코인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니까 블록체인 안에는 정보가 있지만 그 정보를 정부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피아한테 돈을 주던 심지어는 지금 미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펜타닐입니까? 마약 거래 돈으로 지불이 되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블록체인으로 하면.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런 게 이제 마약 거래에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약 거래에 이용되면은 그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하고 다른 게 이게 화폐란 말입니다. 화폐는 실제 통화와 패깅이 된다고요. 1:1 등가 교환이 된다고요. 그래서 전번에 이제 이야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중국이 홍콩에다가 은행을 만들고 그 은행에 자기가 갖고 있는 미국 채권 있잖아요. 국채를 데파짓해. 그만큼의 자그마치 지금 많이 늘어갖고 다시 늘어갖고 3조 달러랍니다. 3조 달러에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낸다. 가능하거든요.
1대1이잖아요. 자기가 또 채권 갖고 있는데. 찍어내면은 내가 보기에는 중국은 위안을 안 쓰고 달러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이 발행한 달러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발행한 달러가 아니고, 그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재정적자가 1.5조 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채권이 3조 달러예요. 비교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가. 미국 전체 그 재정적자가 30조 달러거든요. 숫자가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면은 가늠이 3조 달러 그러면 1조 달러 그러면 얼마인지 지금 가늠이 안 가지만 상대적인 거는 비교가 가잖아요. 그렇죠? 3조 달러. 그러면은 달러 패권이 문제가 아니라 굳이 위안하고 달러하고 붙일 필요가 있나 내 생각은.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그 상황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세계에서 화폐 문제에 있어서는, 화폐 전쟁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제조 패권 상황에서는 중국은 계속 흑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유럽과 미국은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무역에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전체가 버는 거 이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한국 조심해야 되겠죠? 한국도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뭐 세금으로 때려잡으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세금, 일본 아까 말했잖아요. 일본이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을 더 거두면 돼. 세금이 GDP 대비 다른 OECD 국가보다 훨씬 적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안 내는 이유가, 그걸 올리려고 그러면은 자민당이 망해야 돼요. 자민당이 그 법인세를 이렇게 낮춰주고 있는 거예요. 많이 낮춰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 그 세금이 그렇게 낮은 이유가 법인세가 많이 낮아요. 그 소득세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소득세는 비슷하고요. 예. 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네. 자, 알겠습니다. 대충 뭐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림이 그려집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 참 다음 주 여기서 끝인가요? 다음 주. 일단 경제 요번에 끝인데요. 그 다음 주는 한 2, 3주를 쉬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 철학을 할까 뭐 어떤 걸 할까 생각 중인데 일단은 쉽니다. 경제는 요걸로 끝입니다. 2, 3주를 쉬게 되면 또 이게 전혀 새로 해야 돼. 추석도 긴 연휴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전혀 새로 해야 돼. 네. 아예 새로 해야 돼.